네, 안녕하십니까. 모멘텀 리서치 박 대표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4% 넘게 하락세 나왔고, 증시 상황과 더불어서 같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점점 이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러면 현재 구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체크해 봐야지 결국에 현재 이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이란 건 할 수 있겠죠. 자,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에 만약에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포착한다면 현재 구간 오히려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리든지 이렇게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그리고 현재 추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 외국인 기관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연말 그리고 연초에 나올 내용들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두산 에너빌리티 포인트가 무엇인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바라볼 수 있을지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차분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실수록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고 자 일단 많은 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AI 사이클과 같은 흐름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조정이 나온 이후 결국에 증시가 안 좋아서 그리고 AI 버블론에 의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죠. 자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바로 이 주도주라는 겁니다. 자 주도주라는 것은 결국에 이 모멘텀이죠. 자 모멘텀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I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사이클 이런 흐름들에서 모멘텀에 대한 부각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결국에 주도주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 실적에 대한 개선치가 잡혀야 됩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자 그러면 AI 사이클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떨어졌냐? 아니거든요. 자 배덕전자 흐름 보시게 되면 AI 사이클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주가가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AI 사이클에서 떨어지는 종목은 떨어지는데 이렇게 강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은 유지할까요? 결국에 제가 주도주의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포인트 중에 두 번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 실적에 대한 개선치가 확실하게 잡힌다면 AI 사이클에서 결국에 실적을 내다 보니까 계속적인 강한 추세를 유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게 되려면 무엇이 나와야 된다? 바로 실적과 연관된 이 수주 내용이 나와야 되고 이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현재 증시가 불안할지언정 다시 한번 대덕전자처럼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죠. 우리가 이 수주 내용들 그리고 계약 내용들 그리고 전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 이러한 내용들을 뜯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관련 내용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리면서 자 이런 계약 내용들 초대형 계약 내용들이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근거를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내용을 보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지 자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정말 이 내 돈을 배팅할 수 있는 그리고 추가적인 홀딩을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외신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자, 이 가스터빈에 있어서 지금 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가스터빈 관련해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수요 자체는 굉장히 높은데 이 공급이 딸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팩트 내용인 게 자,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이 XAI 빅테크 기업의 이 가스터빈 2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죠. 자,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첫 번째 수출을 하기 전에 원래 전 세계적인 수요를 잡고 있는 기업들 세 곳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더노바 그리고 미쓰비시 그리고 지멘스 자 이렇게 세 기업이 가스터빈을 독점하던 글로벌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곳이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자 지금 이 수주 잔고가 30년도까지 꽉 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6년도부터 인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연말 그리고 연초에 이 가스터빈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기다리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수주 내용들, 특히나 가장 임박한 게 바로 이 가스터빈 관련된 수주 내용이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죠.
자, 근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이,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에 대한 공급 계획을 연간 12기까지 늘린다. 즉, 생산 설비를 늘린다라는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자, 생산 설비를 늘린다라는 것은 이미 고객사에 대한 수요를 확보했다라는 거고, 자,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 내에서 전 세계 지금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 우리 기업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 설비를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 캐파에 대한 여유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연말까지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꼭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결국 이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기대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추가적인 수주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유력한 게 바로 이 가스터빈 관련된 수주 내용이고, 자, 일단 이 가스터빈을 한 대 수주하게 된다면, 자, 한 대 가격 자체가 한 5천억 원, 그리고 많으면 한 7천억 원 규모거든요. 자,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 남아있냐면 한 6기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러프하게 생각해봐서 5천억이라고 하게 됐을 때 이 가스터빈으로 인해서 수주 잔고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3조 원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근데 3조 원이 굉장히 큰 게, 자,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은 올해 수주 금액이 10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연말에 3조에 대한 수주 금액이 붙게 된다면 당연히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대해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가스터빈 관련된 수요이다 라는 부분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SMR을 체크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SMR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 SMR에서 지금 외신 쪽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면, 자, 지금 이 정부기관 그리고 산업기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빅테크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추세가, 자, 지금 이 SMR을 넣을 이 부지 선정을 거의 다 마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특히나 아마존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흐름을 전개하고 있는데, 자, 이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주 근처에 부지 선정까지 완료했고 이 사업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 북미 쪽에서 이 부지 선정에 대한 흐름이 완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SMR 기자재 수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이 SMR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 12기 정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말 연초에 수주 받을 거라는 내용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퍼지고 있는 내용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전에 언급드린 적 있겠지만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SMR에 대한 생산 능력을, 자, 20기에서 30기까지 빠르게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추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SMR에 대한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지 자체도 선정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 계획이 발표가 되겠구나. 사업 계획이 발표가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 수주 계약이 나온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SMR 관련해서 이 기자재 수주 내용이 생각보다 더 많은 대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제작 기간에 대한 축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17개월에서 3개월까지 이 제작 기간을 줄인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제작 기간을 줄이겠다라는 것은 지금 생각보다 나올 발주, 수주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이 제작 기간 축소에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내용 그리고 SMR에 대한 수주 내용을 꾸준하게 체크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특히나 외신 내용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지 선정이라든지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신에서 더욱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외신들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가스터빈에 대한 관련 내용들 그리고 이 SMR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자, 어느 시기쯤에 발표가 날지, 이 조정 구간에 대한 마무리가 언제쯤 예측이 될지, 자, 이러한 내용들 제가 오늘 전부 다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채널에 비해서 구독자 수도 많이 낮고 아직 이 조회수도 많이 없다라는 사실 저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내용 전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외신 내용이라든지 데이터 확인에 있어서 가장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아직 채널은 작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내용 올려드릴 자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가스터빈 그리고 SMR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호재 내용들이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느 시기에 언제쯤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총 정리해온 내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서두에 말씀드릴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정보까지 제가 하나하나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큰 틀에서 설명은 드렸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제가 자료집을 통해서 좀 총정리해 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집에는 SMR 그리고 가스터빈 관련해서 그리고 기존 원전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글로벌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호재에 대한 내용들이 언제 발표가 될 수 있을지 예상 일자들을 제가 좀 준비해 왔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지, 현재 이 기관 투자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 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 목표가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전망치와 더불어서 지금 제가 외신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도 전부 서칭해서 자료로 만든 거거든요. 지금 가스터빈 관련해서 어떻게 수요가 돌아가고 있고 어떤 기업들에서 수주가 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SMR 관련해서 결국에 이 부지 선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사업 계획에 따라서 발주, 수주 내용들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 제가 전부 다 조사해서 이 근거에 넣어왔습니다. 초보자분들도 보시기 쉽게 총 정리해서 제가 정리해왔고, 그리고 뭐 평균 단가별 대응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수주 잔고와 더불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는 곳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현재 2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8에서 9페이지 그리고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꼭 한번 좀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호재 예상 일자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가에 대한 설정 기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근거를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이 페이지만큼은 꼭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데, 소통방에서는 꾸준하게 자료에 대해서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 소통방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명만 딱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다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통방 링크도 보내드릴 거거든요. 사실 이 자료가 끝이 아니라 최신화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소통방에서는 이 자료집 내용에 있어서 최신화된 내용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와 그리고 자료집 모두 다 발송해 드릴 테니까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게 이 자료집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소통방까지 입장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거기로 접속하셔서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작성하신 다음에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더욱더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이유 아시죠?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했죠. 그 정보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AI 시대에 정말 주식으로 인생을 역전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시대가 변할 때 항상 인생을 바꿀 종목이 탄생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단타나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수백 프로, 이 100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을 이 바닥에서부터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타나 스윙 투자에 시간을 크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 본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으면서 주식에 이 마음 졸이면서 투자하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템버거, 즉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핵심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GPU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뭐겠습니까? 결국에 이 HBM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이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이 HBM을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해왔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HBM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햄버거, 즉 1000% 이상의 종목들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1500% 이상 급등이 나왔고, 자, 이 스페타시스는 자, 지금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1300%, 그리고 이 제주반도체는 1000%가 넘게 터졌죠. 자, 그러면 지금 HBM4로 넘어가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자, 이제 이 종목들을 매매하는 건 단순한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이 템버거가 탄생을 하느냐? 바로 이 삼성전자의 HBM 협력사 중에서 템버거가 탄생을 할 겁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제 HBM4까지 앞두고 있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많은 관련주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첫 번째로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패키징 부분에서 최대 협력사에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HBM4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터페이스의 증가, 이 적층수와 채널에 대한 패키징이 핵심적인 기술력이거든요. 자, 이러한 패키징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HBM4로 넘어오게 되면, 자, 어떤 기술력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냐? 바로 이렇게 접층하는 기술력. 자, 이게 결국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병렬로 이 D램을 구성을 했죠. 자, 그런데 AI 관련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자, 이 병렬형 구조가 속도가 너무 느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HBM 들어오면서 자, 어떤 기술력이 주목을 받았냐? 바로 이렇게 접층하는 기술력.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를 설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 접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2배로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엘리베이터를 6층으로 설계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제부터는 12층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접층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다 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 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이 바로 이 접층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적인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버거의 탄생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자,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 이 실적이 매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해 50%의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내년도에 있어서는 같은 수치인 50%의 성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50%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보여줄수록 자, 이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게 성장기의 기본이겠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은 작년 대비해서 25년도 영업이익이 50% 성장이 예측되고 있죠. 자, 내년도가 되게 되면 130% 이상의 이 실적 향상을 보여줄 것으로 자, 예측되고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이 수백 프로 1000%가 넘게 올라가려고 하면 자, 어찌됐든 자, 주도해주는 세력들이 있어야겠죠. 자, 이 세력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현재 이 낮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력들이 결국에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도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낮은 밸류에 그리고 현재 낮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강한 성장을 보이면서 기술력까지 확보하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템버거가 여태 탄생을 했고 앞으로도 탄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이 긴 조정이 나왔었는데 자, 이러한 조정이 왜 나왔습니까? 자, 결국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에 밀리면서 이렇다 할 흐름을 못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런데 하반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죠.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바닥을 잡아주었고 그리고 나서 이 바닥권에서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바닥권에서 나오면서 자, 벌써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배열 흐름이 나오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이 템버거 예상 종목에 대해서 이 분석 자료집을 좀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자료집에는 결국에 이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제가 설정을 해왔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자, 구독자분들 단순히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만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자, 이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 제가 이 내용까지 넣어놨거든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이
수백 프로에서 1000% 이상 올라갈 때, 자, 매일매일 양봉만 띄우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겠죠. 자, 이 속에서 하락과 조정을 반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조정 구간에서, 자,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모른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 수백 프로의 수익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20에서 30% 수익밖에 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매수가 목표가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 투자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흐름을 체크하는 방법까지, 자, 모두 다 담아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이러한 내용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이 종목을 알고 있더라도 결국에 내가 이 종목의 모멘텀과 이 제대로 된 포인트를 모른다면 결국에 이 큰 수익이 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준비해왔던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내용은 좀 무료로 보내드려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자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문자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분석 자료집 아무런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자, 거기에 그냥 보내기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자,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 접수해 주시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햄버거 예상 종목,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한번 투자 포인트와 시장 모멘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